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실무 강의입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중주택 전세,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여러분, 다중주택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형편없이 그 낮은 수준에 그것도 수만 명씩 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주 기초부터 쉬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저 컨셉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초 강의 할 사람은 따로 하는 거고, 또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실행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운 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도 반 이상은 잘 원래 몰랐을걸요. 여러분, 다중주택이 뭔가요? 아파트하고 빌라는 알아도 다가구, 다중, 이 주택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에는 크게 보면은 집합 건물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밖에 없습니다. 딱 잘라서. 주거형에는 아까 오피스텔도 집합 건물인데 그건 오피스텔은 태생부터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세대를 빌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빌라가 조금 더 땅 면적이 크게 되면 연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적이 평방미터 그는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정도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게 집합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중주택은 뭐냐 이거지. 이거는 단독주택이에요. 집합 건물하고 단독주택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세대는 빌라라고 알고 있으니까 다가구 주택은 뭔지는 또 어렴풋이 아는 분이 꽤 있어요. 우리 구독자들은 100% 알고 있지만, 그렇죠? 외관상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이 외관상으로 봐서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뭘 뜯어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다세대 주택 빌라는 집합 건물이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은 단독 건물이에요.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가구하고 서론이 길어졌는데,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의 차이점은 뭐냐는 얘기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가구 주택도, 자, 외관상으로 봤을 때 5층 주인이 1명, 다중주택도 주인이 1명, 다세대는 전부 구분 건물, 구분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거고. 쉽죠? 그래서 오늘의 주안점인 다중주택은 무엇인가 얘기죠. 일반적으로 빌라는 한 세대당 0.7대 내지는 0.5대 정도의 주차장 면적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5층짜리 건물에 10세대가 들어가 있다면은 주차장은 7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그보다 좀 더 적어지고, 다중주택은 아주 적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주차 대수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다중주택은, 이제 감이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빌라라고 하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중에서 갈수록 주차 면적이 좁아지는 거예요. 다세대는 예를 들면 0.7대, 다가구는 0.5대. 예를 들면요, 대략 다중주택은 0.3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세대, 일반 빌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는 태생적으로 주차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주차 한 대도 확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거나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거죠.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이 다중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요. 예를 들면 땅 평수가 50평밖에 안 돼. 대지 면적이. 이러게 되면 다세대 짓기로는 조금 어중간해요. 한 70평 정도 되면 좋은데, 건폐율이 한 60% 나오니까, 건축 그 바닥 면적이 6, 7은 40이 한 40평이 돼야, 그 다음에 주차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다중주택은 주차장이 거의 없죠. 간단히 말해서, 가구 수는 10가구인데, 주차 대수는 3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다중주택은 전세를 피해야 되느냐?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매매든 전세든 대원칙은 항상 매매도 매수할 때부터 매도할 때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전세도 전세에 들어갈 때부터 빠져나올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대원칙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신축이니까 멀쩡하죠. 다중주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부 거기에 취사를 다 할 수 있어요. 화장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중주택은 뭐냐면 다 중이잖아요. 중.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이때 원칙적으로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스레인지를 못 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적으로 전부 놓는단 말이에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사용 승인을 놓고 개조를 하겠죠. 물론 건축물이랑 떼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나오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건 차후에 미루고, 겉으로 볼 때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중주택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다중주택은 전부 화장실 취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간이 못해요.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주차장이 아주 절대적으로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다중주택은 전세를 구할 때, 물론 일반적으로 전세가보다는 다세대나 다가구, 다세대 1순위, 2순위 다가구, 3순위 다중주택이에요. 갈수록 전세 금액은 조금씩 빠져요.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빌라가 2억이다. 그럼 다중주택은 뭐 1억 7천, 5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좁은 땅덩이에 작게 분할해서 구분해서 세를 주게 되면 훨씬 수익률은 높아진다. 그래서 작은 땅에 지금 다중주택이 굉장히 그러니까 번성하고 있어. 제가 그러니까 다중주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주차를 할 수 없으니 나중에 그걸 빼고 나올 때도 이제 그 들어갈 때는 화장발에 속은 거죠. 깔끔하니까. 요즘에는 전용 6, 7평만 돼도 방 2개 거실 나옵니다. 확장을 다 해버리니까. 물론 작지. 그러니까 화장발에 속아서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의외로 이걸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삐까뻔쩍 하거든. 하는 사람 많아요. 또한 근생 건물도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빌라에도 근생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한 집합 건물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어요. 아파트는 잘 아니까. 연립 다세대는 똑같이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고, 바닥 면적이 좀 더 넓은 거를 연립이라고 하고, 작은 거를 다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다가구가 있고 다중주택이 있어요. 이 다가구, 그래도 주인이 하나인 거죠. 다가구 주택은 전부 취사 및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다중주택은 취사 시설이 없는 거예요. 고시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시원을 전형적인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세를 들어갈 땐 조심해야 되냐. 빠져나올 수가 없다. 힘들다. 나올 수는 없는데. 왜? 자기만 모르고 들어간 거니까. 역세권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차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학군이 자기 취약 아동이 없다 하더라도 학군이 좋은 데가 좋듯이 똑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짧게. 다중주택은 주차장 면적이 작다. 원칙적으로 취사실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든 뭐 개조하든 어쨌든 그거는 내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니까
외부로 볼 때는 똑같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드니 다중주택이 할 때는 그 주인하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런 점을 유의하라. 화장빨에 속지는 마시라. 감사합니다.